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공방입니다. 이 시간 진행하는 황수동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시사공방 대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충북의 뜨거운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종민 의원, 그리고 청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신민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CJB 시사공방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022년 청주시 이슈는입니다.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청주에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청주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의 패널들께 그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초선 의원이라 정말 누구보다 더 아주 분주하게 2022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7월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하셨는데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민 의원부터 하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직을 얻으면서 이제 많은 행동도 하고 활동도 했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은 역시 기존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제 태도의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말에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거에 대한 실감을 했고, 그걸 이제 습득을 하고 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그 말에 본인의 말에 무게감이 실린 그런 부분들을 실감하셨고 또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우선 시의원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을 얻게 된 건데요. 보통 이제 통상 새로운 직업을 얻으면 뭐 인수인계 과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사나 뭐 이렇게 동료들이 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의원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의정 활동에 시작이 되는데도 사실은 뭐 도와주는 분들은 계시지만 인수인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요, 스스로 좀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 게 좀 힘든 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의원이 돼서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점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찾으셔서 행복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올 한 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안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 의원들께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청주시 이슈들, 오늘 세 가지를 좀 꼽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었는데요.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세 가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의원 세 가지 못 꼽으셨어요. 저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일단 3월 9일 있었던 대선, 그리고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죠. 네. 청주시 상당구에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이슈가 참 많았는데요. 부동산 이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예. 이종민 의원께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당구 재선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것도 역시 전국 이슈인 동시에 그 지방 이슈가 되는데 부동산 문제, 이렇게 세 개를 꼽아주셨고요. 신민수 의원은 세 개 어떻게 꼽으셨어요? 우선 저도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 기억에 남고요. 네. 그리고 또 올 여름과 겨울에 있었던 수해와 또 눈으로 인했던 이런 피해들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청의 가장 큰 이슈인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우리 두 의원께서 공통적으로 꼽아주셨고요. 신민수 의원은 올 여름,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자연재해, 큰 비, 큰 눈으로 인한, 뭐 큰 눈은 아닙니다만, 자연재해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청주시 청사 문제, 이런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좁혀서 저희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꼽아주신 게 지방선거인데요. 일단 뭐 저희 뭐 대선 상당구 재선거 논의하기 전에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이종민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역시나 전례가 없었던 여야 의원님 숫자가 동수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42분의 여야 의원님들 중에서 21분 이렇게 동수가 나왔는데요. 여당 의원님과 야당 의원님들의 숫자가 같다라는 상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여야 의원님들의 협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안건에 관해서 의결이 필요할 경우 한쪽 당 의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동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해서 이럴 때 저희는 저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정치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치력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당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무적인 실력이라든가 그 힘을 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정치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에 펼쳐나가는가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판단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민 의원께서는 이제 지방선거를 청주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꼽아주셨는데 거기에서 청주시 의회 구성의 문제, 맞습니다. 21대 21 동수. 충청북도 의회와 비교해 볼 때도 청주시 의회 그 여야 의원의 동수 구성은 정말 협치와 협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뭐 일종의 뭐 점수를 주신 것 같고요. 신민수 의원은 지방선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우선은 뭐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직접 뛴 선거다 보니까 기억에 많이 남고요. 예. 근데 이제 앞서 이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청주시 의회가 여야 동수를 이뤘다는 게 가장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 야당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 또 민주당이 도의회를 비롯해서 또 대다수 시군에서 민주당이 많았던 지역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또 각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또 행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청주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은 2대 때는 이제 민주당이 25명, 국민의힘이 13명, 정의당 1명, 그래서 총 39명이었는데 이번에 동수를 이뤘다는 거는 어쨌든 뭐 시에서 아는 시민들의 어떤 민심이 담긴 게 아닌가. 여야가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협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청주시를 만들어 달라 이런 민심이라고 저는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신민수 의원님도 같은 의견을 하셨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여야 동수로 구성이 돼서 뭐 의회도 그 여야의 여러 가지 뭐 세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팽팽할 텐데 집행부 지금 이범석 시장이 구성하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6개월 동안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크게 세 가지 이슈였죠. 오암산 둘레길과 원도심 고도 제한 그리고 시청사 건립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 시장님이 전임 시장님 때 해왔던 거를 다 이제 완전히 반대로 뒤엎으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절반이 되다 보니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브레이크도 걸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종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동수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하나 동수인 게 초선 의원님들이 저희가 여당 10명, 야당 10명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42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약 20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이 결과가 집행부와도 분명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초선 의원님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은 실력, 나만의 정치력을 좀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결과가 반영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의 시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가장 큰 역할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정 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 그리고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씀에 있어서 초선 의원님들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이건 집행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 예. 초선 의원님들이 나타나면은 보통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님 저격수의 어떤 의원이다라고 흔히들 보셨는데요. 저희 아직 이범석 청주시장에게는 저격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주시 의회랑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이범석 시장 간의 이 관계가 아직은 괜찮고 소통이 되고 있다는 그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의원이 이제 뭐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우리 청주시 의원들 이렇게 면면히 보면 우리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30대 중반, 뭐 30대 후반, 30대, 40대 후반 그 젊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의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 6개월 동안에 이번 의회 분위기들, 뭐 초선 의원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의원들의 연령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들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민수 의원. 우선은 좀 전에 하신 말씀에 좀 더 덧붙이자면은 제가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좀 분석을 해봤는데 2대 때는요, 그 2대 마지막 보면은 전체 39명 의원 중에 정당에서 이제 청년으로 규정하는 만 45세 이하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게 예. 마지막인데 이번에는 20대, 30대, 40대 의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요, 위에. 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선배 의원님께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번에 좀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위에 좀 품격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물론 뭐 이렇게 뭐 위에는 뭐 다양한 이제 뭐 나이 많으신 분도 필요하고 다양한 이제 연령적 다양성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저희 초선 의원들은 이 시의원을 하기 위해서 꼭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보면은 각자의 더 큰 꿈들이 있고 뭐 시의원을 통해서 또 다른 정치적인 또 큰 뜻을 필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노력을 하고 위원 배지에 안주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신선하고 좀 돌발적인 질문들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집행부 공무원들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긴장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정민 의원들은 어떠세요? 이정민 의원, 그 국민의힘의 젊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가장 젊으신 분은 20대도 계시고요. 예. 30대도 있고 40대도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젊어진 만큼 저는 힘이 생겼다고 봅니다. 기존 정치에 대해서 사실 피로감을 많이 느끼신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표를 주신 저희 청주 시민의 선택도 그것에 관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초선들의 역할, 기대, 중요성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이슈로 꼽아주신 지방선거와 관련한 질문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때문에 사실 그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이제 지방의회 위상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사철마다 들어오는 뭐 그런 잡음들도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의회 위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종민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전에 제가 2대 때 경험을 해봤으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 안 되고 예. 제가 느끼는 건 아직 없다고 봐서 저는 아직 판단을 좀 보류하고 싶습니다. 예. 신민수 의원님은? 저는 뭐 위상이 오르는 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위에 사무국 직원들이 위에 직원들이 아니라 시의장의 직원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좀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시청 공무원들과 이제 위에 공무원들은 좀 일장일단이 있다고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사업부서라던가 좀 큰 일을 좀 하고 싶은 이런 직원분들은 오히려 좀 위해를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차원들이 있어서 과연 얼마나 역량 있는 직원들이 또 위로 들어올 수 있을까 앞으로 좀 이런 또 걱정도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와 또 지방의회 관련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이종민 의원께서 꼽아주신 대선 및 상당구 재선거 관련해서 이번 대선 결과 아니면 상당구 재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저희 청주 시민 그리고 충북 도민들 그리고 전국 국민들에 대한 바로미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충북도 그리고 특히나 청주 시민들의 이 선택은 매번 대선의 결과를 맞췄습니다. 이는 곧 잘한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일에는 회초리를 엄중하게 들이대는 충북인들의 기질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대선도 25만 표 중에서 5만 표 충북에서 앞섰습니다. 이 결과가 반영됐다고 보고요. 일단은 뭐 대선에 대해서는 청주 시민들이나 충북 도민들의 그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충북 도민들 그리고 청주 시민들은 항상 절반입니다. 본인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라고 예를 들어 영남인지 호남인지가 중요치 않고 사람을 선택하고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충북 도민 그리고 청주 시민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는 대선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우선 말씀하셨던 대선이나 또 상당구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 아픈 결과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민주당에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또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0.7%라는 차이로 또 대선에서 아깝게 졌는데 뭐 그 부분은 그 사실 삶이 힘들고 이러다 보면은 1차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 나온 걸 생각을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선이나 그리고 재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정확한 민심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민수 의원께서 꼽아주신 청주시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재해입니다. 그 올 여름에 청주시 비 피해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청주시의 그 제설 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설량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에 아주 큰 고통을 겪어서 이범석 시장이 직접 사과까지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슈를 꼽아주셨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8월 10일부터 이제 흥덕구 복대동 지역에 비가 일주일에 한 3회에 걸쳐서 비가 와서 침수가 발생했고요. 예. 또 최근이죠. 지난 6일에는 1cm 내에 적은 눈이 왔는데도 그 제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이런 좀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점을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뭐 자연재해라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 피해 내역을 보면은 좀 인재의 성격도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도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종민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뭐 시민들의 목소리나 신민수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 저는 복대동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비가 온 거를 과거 2017년 이후로 또 처음 봤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몇십 년 만에 왔던 50년 만에 왔던 이런 큰 강수량 근데 그게 100년 만 200년 만에 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킬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을 모든 자연재해를 0까지는 만들 수 없지만
영에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는 저희 시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신민수 의원님께서도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민수 의원께서 뽑아주신 이슈거든요. 예,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서 부동산 이슈는 뭐 전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음에 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청주시청사 철거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고 있고 그런데 글쎄요, 존치한다, 뭐 철거한다, 뭐 다시 존치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선 8기뿐만 아니라 민선 7기에서도 반복된 얘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분 젊은 의원님들 좀 솔직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신민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현안이거든요. 네. 제가 속한 도시건설위원회에 또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이 부분은 뭐 녹화일 기준으로죠. 어제 이제 저희 시의회가 또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본회의 열리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면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수탁의 요구를 해왔거든요. 일관되게. 이거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크고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뒤엎었으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이거를 결정을 하자. 논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입장을 한결같고요. 네, 무조건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빨리 이 문제를 종식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여러 의견을 다시 들어보자. 어차피 기존에 결정된 것들을 번복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새로운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신민수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이정민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여야 가릴 거 없이 앞으로 지어질 신청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신청사를 새로 건립한다는 거는 정말 많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이에서는 굉장한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본관동 철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화재청과의 계속 협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좀 근거를 들고 싶은데 첫 번째로 문화재청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을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철거하지 말아라 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직권 등록을 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청사가 너무 훌륭해서 반드시 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는 그 근방 500m는 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청사 건립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세 번째로 당시 6.1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 후보였던 이제 송재봉 후보님, 이범숙 후보님이 양 당의 대표로 이제 시장의 후보로 나오셨을 때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관동은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좀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사공방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초선 의원께서 제시한 2022년 청주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철거냐 존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다른 이슈를 가지고 새 예산안을 볼모로 잡는 그런 의회 행태들은 중앙 정치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들이 많아서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공방 이 시간에는 올 한해 청주에서 있었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